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5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증명 방법들에 대해 배웠다면 새로운 증명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순차적으로 증명하는 거를 해왔었어요. 지난 시간에 예제 1번에서는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고 차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겪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대우 기억하시죠? P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였죠? 맞아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면서 부정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기억하시죠? P면 Q이다가 사실이면 그 대우 명제도 반드시 사실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진리값이 동일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하는 증명을 오늘 해보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일은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고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예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왜 편리한지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주어진 명제는 이거예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여러분 원래 이거를 정방향으로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출발을 해야겠죠? n 제곱이 짝수이면 n 제곱은 2k 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 n은 루트를 씌운 2k 꼴이겠죠? 루트 2k 꼴입니다. 그런데 이 루트 2k가 짝수임을 보이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해서 그 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증명이 생각보다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증명이 어려우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진리값이 똑같기 때문에 대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는 뭐 전제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해서 n 제곱이 짝수이면이 p이고 n도 짝수이다가 q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이게 대우 명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므로 n을 2k-1, k는 자연수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라 하자. 그럼 여러분 n 제곱 계산할 수 있죠. 2k-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2에 2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2의 배수에 1을 더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히 무엇이 될까요? 그쵸. 홀수입니다. n제곱도 홀수이다. 다시 말하면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겠죠.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이렇게 대우로 돌려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로 배울 증명 방법은 귀류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증명하는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그게 어려울 때 우리는 우선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전에 배웠어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일단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의 결론을 일단 부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나 그 명제의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창, 모자랑 방패, 순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라는 뜻이에요. 중국 초나라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고 하고요.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고 했어요. 그럼 이 창과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부르곤 해요. 그러니까 귀류법은 어떤 거냐면 결론을 일단 부정한 다음에 모순이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 결론을 부정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론을 부정한 게 문제였으니까 그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됐던 거였구나. 원래 결론이 맞았었겠구나 라는 걸 보이는 방식입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방식이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방식이고요. 특히 예제 3번에 있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귀류법은 굉장히 유명한 증명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찬찬히 보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증명하려면 우리 결론을 부정부터 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루트 2는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원래 유리수라는 게 유비수라는 말에서 왔다는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대신 이때 조건이 하나 있겠죠.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어떤 기약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괜찮죠? 이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이때 양변을 제곱하면 어렵지 않죠?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양변의 m제곱을 곱하면 이 m제곱은 n제곱이 되네요. 오호라. 그러면 지금 n제곱이 이 m제곱이므로 n제곱은 짝수이다. 맞아요? 짝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봤었냐면 이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 것 중에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요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증명할 때 이미 잘 알려진 명제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인 건 우리가 이미 증명을 했던 명제니까 요걸 한번 활용해서 계속 이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n제곱이 짝수니까 우리는 n도 짝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제 2번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n은 2k, k는 자연수 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요거를 어디다 대입할 생각이냐면요. 우리 아까 얻어냈던 요식 있죠? 요식에다가 요식을 1번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대입하면 2m제곱은 2k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2k 전체의 제곱은 4k 제곱이고요. 양변을 약분하면 m제곱은 2k 제곱이네요. 오, 이거이므로 m제곱은 짝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였으니까 m제곱이 짝수이면 m도 짝수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점 못 찾으셨나요? 우리는 뭐라고 가정했었냐면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m도 짝수고 n도 짝수면 이 가정의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논리를 끌어왔는데 모순임을 지금 보인 거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바라던 가정에 도착한 게 아니라 가정의 모순임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요렇게 결론 내리는 방식이 규리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정과 결론을 뒤집고 부정해서 보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귀류법은 어떤 거냐면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쭉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것이 가정의 모순임을 보여서 우리가 원하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수업 시간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